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다시 김어준 총수 이야기입니다. 김어준을 퇴출시키겠다며 나선 국힘당과 보수 언론 기레기들, 그리고 서울시와 감사원, 거기에 극우보수 시민단체들까지 아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근래 보기 힘든 콜라보로 매일같이 김총수 때리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대선이 다가오기 전에 반드시 김어준을 퇴출시키고 말겠다는 시나리오가 작동하기 시작한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진보 진영 유일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스피커를 저희는 사활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크린 선거 시민행동, 우파 재건회의, 자유시민총연대 등 젊은 극우보수 시민단체들의 등장은 국힘당의 과거 회귀와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데요. 이게 다 다음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그들의 망상과 착각에서 기인한 듯합니다. 국힘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전으로 빠르게 유턴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퇴임하자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자유한국당 시절 주역들이 다시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 선거에 출마한 주요 인사들은 대다수가 영남권인 거죠. 김종인 체제에서 내세웠던 탈영남, 중도 정당화 기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도부 공백 상태가 되자 국힘당이 가진 영남 중심의 구조적 특성이 다시 발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를 거치며 보수, 영남 중심으로 흐름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 처리되어서 징역형의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 입장은 그 죄의 유무를 떠나서 두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그 과거에 그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직 대통령들도 이렇게 오래 감옥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있는데 이건 또 국격에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그런 유무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또 통합적인 차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평소 생각이에요. 오세훈 박형준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사면 발언이 논란이 된 지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발언이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는 두 시장의 입에서 나온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시정 초기에 시민들의 삶을 돌보기에도 모자란 상황에서 심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또한 집권 여당에 대한 실망으로 잠시 국민의힘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언사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김 전 위원장 퇴진 약 2주 만에 국힘당에선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다며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 처리돼 징역형에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는데요. 사면 건의를 넘어 아예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김 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두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박근혜의 과오를 두고 한 대국민 사과를 뒤집는 발언인 거죠. 국힘당은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기자들에게 당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애둘러 말했는데요. 김재섭 비대위원도 회의에서 국힘당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구한 지 이제 고작 5개월이 지났다며 이러니 젊은 세대가 우리 당을 두고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SNS에 대통령 탄핵도 역사,
역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는데요. 국힘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병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당의 전반적인 기류와는 다르다면서도 김 전 위원장 체제에서 눌려져 있던 일부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기 움직임은 다른 곳에서도 관측되는데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 복귀가 대표적입니다. 황 전 대표는 지난해 총선 참패 후 자명했다가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정치 재개를 선언했는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도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시절 당대표와 원내대표였던 환상의 투톱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패스트 트랙 국면에서 대여강경 투쟁의 상징이었던 두 인물이 나서면서 도로 자유한국당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죠. 도로 영남당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대표 주요 후보군 대다수는 영남권 출신입니다. 국힘당 내 영남권 의원은 전체 102명 중 55명인데요. 지역구 의원이 83명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 의원 중 영남권이 66%를 차지합니다. 당내 선거에선 영남권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한 초선 의원은 영남권이 당의 중심인 건 사실인데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로 자유한국당, 도로 영남당, 이래야 정상인 거죠. 이렇게 되면 차기 정권도 무난하게 지켜낼 수 있는 건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모습 참 좋습니다. 2021년에도 황교안과 나경원이라니 대단합니다.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3주째 나란히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제1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돼야 한다는 응답은 한 달 전 조사 대비 7%포인트 상승했는데요. 22일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3주차 전국지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5%는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재명 지사를 꼽았습니다. 윤 전 청장은 22%로 오차 범위 내에서 2위를 유지했는데요. 지난주 조사 대비 이 지사와 윤 전 청장은 각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주와 같은 8%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각 3%,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이루어졌는데요. 응답률은 27.1%이며 표준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기회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위기입니다. 이럴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함께 뭉쳐서 난관을 극복해야 할 텐데요. 우선 김어준 총수 지키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청취와 구독, 댓글로 참여해 다양한 지지 여론을 만들어내고 한 목소리로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